여러분, 오늘도 하루 보내시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당앤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1일 8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검증단의 백신 관련 발표 이후에 2월 10일 식약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조건이 붙었을까요? 제가 한번 2월 10일 식약처 발표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은 어떤 백신일까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되는 이제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 바이러스에 넣고 이제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바이러스 운반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항원에 대해서 이제 중화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킨다, 낮춘다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우리 몸의 방어인자인데요. 요거를 생성되게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바이러스가 제거를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18세 이상에서 연구가 되어서 18세 이상에서 예방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되었고 2회 근육 주사를 하고 4주에서 12주 간격으로 투여를 한다고 일단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위탁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고 현재는 한 50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허가는 2월 10일 날 이제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허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8인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계는 3중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우선 허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존에 제출한 임상 자료 이외에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 시험 결과 등을 허가 후에 제출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 전에 일단 허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식약처에서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했냐? 일단 안전성은 이제 예측된 이상 사례가 우선 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예측된 이상 사례는 특별히 심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성은 이제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4건의 임상 시험에서 23,74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 사례는 뭐 주사 부위 통증, 뭐 아픈 거, 멍, 열나고 발적 있고 피로하고 두통 있고 뭐 근육통, 권태, 열감 등이었는데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였고 며칠 내에 소실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 이제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제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 발생률은 일반 성인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허가 후에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성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이제 예방 효과인데요. 이것은 이제 백신을 맞은 군과 맞지 않은 군을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19에 얼마나 안 걸리느냐를 확인을 한 겁니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 맞은 군은 27명, 대조군에서는 71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방 효과는 62%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WHO에서 정한 기준이 50%보다 높으면 이제 예방 효과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항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걸 없애려고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게 항체인데요. 그게 잘 생기느냐 충분하냐를 판단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에서요.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일단 포함을 해서 18세 이상에서는 허가를 하였습니다. 최종 점검 위험의 결과에 따르면요. 하지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한 가지 말이 들어갔어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느냐?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발표를 했을 때 이제 논란이 많았죠.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하느냐?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자료가 부족해서 판단을 못한 것인데 어떻게 또 의사들이 또 따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참여자가 660명밖에 안 되어서 그래요. 이제 예방 효과에 대한 그 연구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신부, 수유부에선 예방 접종이 되냐? 일단 임신 기간 중에는 접종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모유로는 분비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유부에서도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모유로 분비되기 때문에 수유부에서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이게 대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에서는요. 근데 일단 분비되는지 알 수 없다고 기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철저히 검증해 보니 코로나19 백신은 허가가 되겠다. 이래서 허가를 했습니다. 뭐 허가된 후에도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가 가능한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미국 쪽에 뭐 빨리 임상 시험을 진행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일단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그 이상 사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발표가 좀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요.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빨리 발표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추후에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